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 예제에 쓰인 라이팅도 알아보고 섀도우를 쉽게 넣어줄 수 있는 라이트 블라커도 배워볼 텐데요. 그리고 샷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떤 샷에는 어떤 부분을 주의했고 쉐이딩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찝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에 쓰인 라이팅은 간단하고 라이트 블라커도 쉬운 주제라 일단 먼저 샷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 오버뷰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샷을 봐보면 모델링을 할 때 인터섹션을 줄여서 AO가 제대로 렌더링하게 되는 부분, 그런 차이점을 봐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로너를 사용했을 때 오브젝트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주는 부분, 세 번째 샷에서는 보로노이와 보로노이를 씀으로써 나오는 버텍스 맵, 그리고 커비처 맵으로 쉐이딩을 하는 이 부분과, 네 번째 샷에서는 이 쉐이더 안에 애니메이션 넣은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샷부터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샷을 열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 샷에서 주의할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샷이어서 짧을 것 같은데, 인터섹션을 넣었을 때의 차이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를 주의하면서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두 가지의 벽을 봐볼 텐데,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여기 두 개죠. 카메라로 봤을 때. 이때 지금 벽을 보면 지금 닿아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틈으로 닿아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렌더링을 해 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표면과 표면이 닿는 부분에 컨택트 섀도우가 조금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라이팅 자체가 조금 밝은 편이라서 엄청 티가 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벽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바닥과 닿는 이 부분은 인터섹트가 돼 있어서 티가 잘 안 나긴 하지만 이런 에어 부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여기 뎁스 오브 필드로 보케 효과로 여기를 확 날려 주었고, 여기 마침 텍스처도 선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바로 그냥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닿는 부분을 지오를 끌어와서 인터섹트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AO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던 컨택트 섀도우가 거의 사라지고 조금 더 비현실적인 느낌이 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클로즈업 상황일 때는 지금 예제에서 마지막 포스트 후보전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현실처럼 이렇게 떨어져 준다면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3D 안에서도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에어 부분이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 렌더링을 한 샷입니다. 첫 번째 샷은 굉장히 간단했는데 두 번째 샷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제 파일을 열면 이렇게 두 번째 샷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도 쓰였던 애니메이션이고 간단한 트위스팅이 되는 모션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면 여기 스컬프처 콜로소 C에 모그래프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간단한 리니어 모드로 카운트는 9개, 그냥 9개의 모델링을 복사해 준 거죠, 안쪽으로. 복사한 후에 스텝 이펙터로 스케일과 두 번째에서는 이제 로테이션 이 부분을 스트렝스 애니메이션을 줘서 만든 아주 간단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제에서 파이널 아웃풋을 봤을 때 이렇게 은은하게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기 위해서 유저 데이터 노드를 썼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저 데이터 노드를 쓸 때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를 낸다면 우리가 먼저 모그래프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렌더링을 같이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매테리얼을 제가 연결을 시켜 주었고, 이 상태에서 유저 데이터 노드를 찾아보면 유틸리티 칸에 유저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유저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색깔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색을 가져올게요. 컬러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창도 조금 키워서 볼게요. 연결을 해 보면 그냥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어트리뷰트 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넣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인제 레드 시프트와 시네마 4D가 인제 연동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모그래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모그래프를 봐 볼게요. 모그래프를 봐 보면 컬러가 있고 인덱스 레이시오가 있는데, 컬러는 이제 모그래프 자체에서 우리가 썼을 때 클로너의 색깔을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필드에 컬러가 있다면 필드의 컬러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덱스 레시오를 쓸 건데, 인덱스 레시오는 인제 클로너가 오브젝트를 복사해 줬을 때 복사된 오브젝트마다 0, 1, 2, 3, 4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컬러 유저 데이터 노드에서 인덱스 레시오를 불러 들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으면서 0은 흑이고 1은 백색이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램프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모그래프에 써진 오브젝트를 램프를 바로 넣게 되면은 생각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개별적인 오브젝트에 다 램프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효과도 내기가 힘들겠죠. 호리전틀로 바꾼다 하더라도 아예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쭉 당겨와 보면 오히려 패턴 같은 게 만들어지지 그라데이션 효과를 만들기에는 쪼금 문제가 있겠죠, 이런 상태로. 그래서 써준 게 컬러 유저 데이터 노드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가지고 오는 데이터들을 쪼금 더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체인지 레인지 노드라는 게 쓰여요. 체인지 레인지 노드는 매스 노드인데, 매스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스칼라, 벡터가 있죠. 컨스턴트는 그냥 한 가지 숫자를 골라주는 거고, 스칼라는 인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숫자들 0.1, 0, -1 이런 식으로 된 숫자들이고, 벡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건데, 스칼라에서 우리는 체인지 레인지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체인지 레인지의 노드의 상태를 봐 보면 인풋을 넣을 수 있고 올드 민, 올드 맥스, 뉴 민, 뉴 맥스 이렇게 5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유저 데이터 노드도 여기서는 흑백, 여기서는 흰색이잖아요. 보통 이런 3D 프로그램에서는 흑이면은 값이 0 이고 백이면은 값이 1 이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간이 0.5 라고 하면은 이 체인지 레인지 노드는 지금 우리 유저 데이터 노드를 넣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0 부터 1 까지 이렇게 돼 있는 램프 같은 효과라면은, 체인지 레인지에 넣었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드는 인풋이 되는 것을 자체를 바꿔주는 거고, 뉴는 아웃풋 되는 것을 자체를 바꿔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넣어줄 값이 지금 0 부터 1 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흑부터 백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 나올 때 우리가 1 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지 않고, 만약 예를 들어서 0 부터 100 으로 바꾸고 싶다. 여기를 100 으로 바꾸고 싶으면 new range max를 100 으로 올려주면은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나오는 값은 이제 100 까지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체인지 레인지예요. 굉장히 상당히 많이 쓰이는 노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부터 1 에서 다시 0 부터 1을 내주니까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0 부터 100 까지 해줄 수도 있고, 컬러 자체에서는 클램핑이 돼서 나오죠. 하지만 나오는 값은 숫자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예제처럼 좀 주황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주황색인데 여기서 컬러 코렉트를 이용해서 색을 조금 다양성을 주고 싶어요. 근데 컬러 코렉트에도 이런 감마나 휴, 새추레이션 이런 거에 다 포트가 있어서 넣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인지 레인지 노드로 우리가 0 부터 1 값의 값을 감마의 기본값인 1 부터 3 까지 내놓는 걸로 이 부분을 감마에 연결해서 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감마를 바꿔주는 것 말고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바꿔서 이 유저 노드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휴를 바꿔줄 때는 휴는 좀 더 밸류가 높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지개로도 바뀌기도 하죠. 이렇게 손쉽게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게 유저 데이터 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제에 쓰였던 이 부분을 만들었을 때 이런 디테일 같은 거랑 다 어떻게 넣었는지 실제 매테리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거대하고 좀 거미줄 같이 꼬여 있는데 연결을 해서 살펴보고,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것 중에서 쓴 거는 RS 머리라는
이거 하나뿐인데 이것도 수학 노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머를 가져오면 이 머리라는 거는 그냥 곱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인풋을 넣어 주고 그 두 가지의 인풋을 멀티플라이, 포토샵에 있으면은 인제 멀티플라이 모드겠죠. 그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스케일이나 오프셋도 맵을 딱 넣었을 때 그냥 맵을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생기겠죠.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하지만 트라이플레이너에 스케일과 오프셋을 이렇게 넣어 주면 이렇게 오프셋이 오브젝트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체인지 노드에 값을 새로 매겨 주고 멀티플라이를 어느 정도 하면서 다양한 맵의 오프셋을 하나의 쉐이더에서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중요한 색깔로 돌아와서 봐 보면 색깔도 굉장히 뭐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저 노드에서 시작돼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체인지 레인지 노드를 이용해서 이 색에 컬러 코렉트를 넣어 줘서 감마랑 휴를 바꿔 주었어요. 그래서 휴에는 뭐 0 부터 -8로 해 주었고 위에 감마에는 0.784 부터 1.172 이렇게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바꿔 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컬러 레이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노이즈를 합쳐 준 그런 간단한 형식이에요. 뭐가 많아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왔을 때 하나하나씩 탭을 밟아 가면서 읽어 보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걸로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 가면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컬러 레이어에서는 나와서 또다시 컬러 코렉트 여러 개를 겹쳐서 다양한 색을 좀 더 넣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변화가 됐죠. 맵들과 노이즈 같은 것도 이런 식의 점박이 노이즈들도 중간에 껴 있어서 아주 작은 그런 디테일들을 넣어 줄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쉐이더는 멀티 SSS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정확히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작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었고 디테일도 편하게 체인지 레인지 노드와 유저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 샷을 살펴보면서 보로노이 부분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